미국과 중국 G2라 그러죠. 한 나라는 그동안 정말 잘하는 정말 자본시장의 진짜 선두주자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계속 나쁘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제 싼 값에 팔게 되고 이럴 수 있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미국 일변도, 한국 일변도가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방산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그죠? 라면 우리나라 잘 만들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가져가면 어떨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제 시향 관련된 말씀 드리고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뒤에 100일 동안 폭풍처럼 몰아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취임 후에 얼추 한 70일 정도 가까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겠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최고치 기준으로 나스닥 시장, 우리 그분들 좋아하시는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한 15%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해서 한 13% 정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4월 2일,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관세죠. 이제 관세가 시장에서 왜 우려하고 있느냐,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성장시켰던 것은 세계화 시대 이후에 자유무역이 전 세계 경제를 GDP를 증가시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게 그런 전 세계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거라는,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비싸지게 되는 거고, 관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하느냐 하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외에 직구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통관할 때, 우리나라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무는데 누가 무느냐? 판매자가 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비자가 무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판매자는 관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니까 미국 물가가 상승할 거다, 관세 때문에.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9월인가요? 언제 100bp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 3.75, 3.8 10년물 금리가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가파르게 한 50bp 정도가 관세 우려 때문에 순수하게 금리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국채 금리가 4.3%, 그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관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시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고 주식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가지게 되죠. 연준이 돈을 이제 긴축 정책을 하게 되니까. 하여튼 핵심이 관세였고, 관세가 이런저런 얘기는 많은데, 지금도 많은데, 어쨌든 4월 2일이 그 D-Day인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의 그 지표는 경성지표, 연성지표 나누는데, 연성지표는 소비자들,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지표예요. 기업 실사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표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쫄아 있어요. 관세 올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제 화요일 날 밤에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민간 리서치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달에 100.1이다가 어젯밤에는 92.9까지 떨어졌어요. 컨센서스가 94.1 정도 됐는데,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컨퍼런스 보드 지표는 전체 미국에 있는 가구, 사람이 아니고 가구 5천 가구 정도의 설문지를 돌려서 5가지 경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오 해서 긍정적, 부정적, 중립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뭐 모두가 다 그냥 평균은 돼요 이러면 지수가 이제 100이 나오는 거죠. 물론 1985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건 또 많이 증가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100을 기준선으로 해서 100보다가 밑에 가면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뭐 소비를 줄일 의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00 위로 가면 경제가 이제 하락이다. 이렇게 앞으로 하락이다 그러고 요건 또 선행지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도 일종의 그 심리 지표이죠. 주가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그 설문지를 돌려서 나타나는 경기 전망 이거는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데 또는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나오는 실적, 기업 실적 그리고 또 고용 실적 이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소매 판매 실적도 지난 1월 달에 가파르게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2월 달에 플러스 0.3으로 돌아섰고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연준에서 금리 전망을 점도표를 유지를 했는데 미국 경제는 원래 2.1 성장할 걸로 보다가 GDP를 2.1에서 1.7로 낮췄어요. 0.4포인트 낮추고 물가 전망을 0.3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오르면 안 좋죠. 그죠? 물가 전망을 올렸다는 것은 금리를 올려야 될 요인이고 GDP 전망을 낮춘 것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될 요인인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마이너스 0.4 플러스 0.3이 되면서 점도표를 2번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관세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적 나오는 거는 정말로 이제 불변한 실적, 사람의 심리가 아니고 기업의 심리가 아닌 실적은 미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전망치는 나쁘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거에 가장 큰 원인이 관세였고 관세는 드디어 이제 4월 2일이 되면 드디어 베일을 벗는 거예요. 그죠? 주가는 선반영을 다 1차 한번 했고요. 그 와중에 미국 전체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답니다. 많이 줄였고 이제 1차, 2차 공습을 통해서 그냥 막 무차별 내릴 때가 있었잖아요.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제 4월 2일 이벤트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국 주식이 잘 안 내려요. 안 내리는 이유가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선반영을 해서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엄청 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부터 선반영이 됐으니까 4월 2일 이후에는 주가가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차별로 다 같이 내렸다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 아이고 이거 그냥 시장이 내려서 같이 내렸는데 펀더멘탈은 좋아요. 이런 기업들은 또 가파르게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시장 리스크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공포스러운 장이 있다고 감안했을 때 한 2.5단계 정도는 지난 거 아닌가. 이제 남아있는 건 4월 2일 날 이벤트일 텐데 이미 반영됐고 또 백악관의 스탠스는 요즘 들어서는 또 슬슬 뭐는 빼줄게. 어느 나라하고는 또 잘해줄게. 관세 안 물릴게.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터라 너무 과도한 미국 시장에 대한 공포도 안 맞다. 그 대신에 미국 시장이 글로벌에서 가장 고평가된 시장인 거는 맞죠, 그죠? GDP 대비해서 거의 시가총액이 한 20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100%가 안 되고 중국은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연히 미국이 고평가됐다는 건 맞고 그걸 가지고 미국의 예외주의가 이제 끝나간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일견 맞아요. 그런데 모든 시장은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엄청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탱되는 어떤 가격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4월 2일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그냥 무차별로 내렸던 것 중에 이미 일부가 그러고 있지만 좋은 기업들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부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막연히 그냥 너무 심한 공포는 안 맞다. 그리고 트럼프가 100일 동안 몰아친다 그랬으니까 그 100일이 지나가고 나면 윤곽이 나올 텐데 나쁜 거는 미국 주가에 제법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막 갑자기 쫙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글로벌의 인심을 좀 잃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럽하고도 헤어질 결심이고 캐나다랑도 그러고 멕시코랑도 그러고 남미 글로벌 사우스하고도 그러고 중국하고도 그러고 있어서 우리랑도 지금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우리 정치 쪽에 지금 불확실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미국 주식 사서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가장 많이 먹었어요라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다를 수 있다. 글로벌로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이죠. 우리 그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중 관세, 미국이 관세를 많이 올리면 중국 큰일 날 거다. 큰일 안 나요. 큰일 안 나요.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돼요.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체 무역 적자에서 중국이 2,700억 달러 이상 매년 뭐 그 정도 2024년 기준인가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기업들 입장에서 뭐 10% 미만의 그런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뭐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물리면 중국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큰일 안 나요. 큰일 안 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출 일변도로 중국 경제가 갔는데 몇 년 전부터 특히 올해 같은데 내수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전체 GDP 대비해서 증시 시가총액이 50% 정도에 불과해요. GDP 대비한 걸로 치면 미국의 밸류의 4분의 1에 거래되는 거죠. 미국은 GDP의 2배 거래되는 거고 중국은 GDP의 한 50%, 60%? 최근에 주가가 올랐는데도 그렇게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중국 시장이 싸요. 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동안 이유가 있었죠. 2000년대 중반부터 고도 성장을 하는 동안에 증시에서 자금을 끝없이 조달해 가기만 했기 때문에 상해 지수 기준으로 뭐 2,800에서 3,300 요 사이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에서 중국은 집권당 정부의 행태가 공산주의 더하기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정부에서 자꾸 기업의 펀더멘탈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감도 중국 시장을 저렇게 디레이팅 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줬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중국의 지준율을 인하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겠다고 그래서 뭐 보험사들, 은행들 이런 데가 주식을 사요, 지금. 주식을 사고 있고 또 대부분의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간 고도 성장하는 기간에 한 10몇 년, 20몇 년 동안에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조달해 가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 탈피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은 투자 위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시설 투자, 그리고 수출 이 두 가지로 성장을 해왔는데 중국이 이제 내수 위주로 성장하겠다고 방향을 바꿨어요. 또 하나는 가만히 보시면 부동산이 잘 될 때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무역 수지 흑자 1년에 연간 한 1조 뭐 1,000억 달러 뭐 우리 외환 보유고의 한 3배, 2.5배에 해당하는 매년 돈을 버는데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만 몰려갔어요. 근데 부동산이 안 오르기 시작한 지가 제법 되니까 중국의 국민들이 몇 년 동안 저축 열심히 했고 그거를 중국 정부도 그걸 주식시장으로 돌리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중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면 중국 시장 여기서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포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딥시크, 신의 눈 이후에 글로벌에서 다시 재평가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있는 터라 원래 이제 중국 항생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20%, 18%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은 한 13% 내려 있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을 지금 팔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 가서 또 단타하고 중국 시장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고 길게 보면 가지고 가야 된다. 중국도 이제 장기 투자할 만하다. 그 이유는 세상에 지금 제일 중요한 변화가 정치 안보 지형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인데 AI가 결국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이런 데로 확산돼 가는 경로를 가진다면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얼추 95 이상은 거의 다 따라왔고 일부는 자율주행 쪽은 그 전기차 쪽은 이미 추월을 했죠. 글로벌에서 넘버원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정치 안보 지형이 변하면서 미국이 글로벌에서 인심을 좀 잃으면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매출 의존도가 55% 이상인데 이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태도가 좀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대체재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하고 비슷한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가령 샤오미가 애플을 추격하고 있고 3등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또 BYD하고 테슬라 서로 경쟁 관계 되는 거 알리바바하고 아마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밸류는 훨씬 싸고 그래서 중국에 잘하고 있는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제일 두려운 게 중국은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예요. 공동 부유해야 되니까 기업들 너무 설치지 마라. 알리바바 마윈 회장을 막 핍박하고 근데 그게 원래 들어서 다 풀렸다는 거죠. 최근에 알리바바가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막 사업 확장하는 거를 막았다는 거죠. 공동부유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이제 선부유해도 된다고 기업들은 먼저 앞장서서 부를 창출하고 그걸로 고용만 늘려주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알리바바가 최근에 신규 고용도 누리고 있다 그래요. 자사수도 사고 있어요. 지금 중국 기업 중에 자사주 사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 시장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GDP 대비한 걸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제 지금쯤이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조달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게 됐고 투자자를 위한 시장으로 막 변화하기 시작했고 상해 증시 기준으로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옆으로 기었다는 거예요. 기어서 이제 돌아선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위주의 수출 위주의 중국의 성장 전략이 내수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바뀌면서 중국 GDP의 펀더멘탈도 달라지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국내에 있는 어떤 소비자들의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행태도 바뀌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 정부가 그거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긴 눈으로 보면 그렇게 미국과 중국 G2라 그러죠. G2라 그러는데 한 나라는 그동안 정말 잘하는 정말 자본시장의 진짜 선두주자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계속 나쁘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제 싼 값에 팔게 되고 이럴 수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일정 부분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방산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그죠? 라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국에도 장기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가져가면 어떨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그 정치 안보 지형의 변화가 또 어쩌면 미국 예외주의를 조금 이제 낮추게 하고 유럽이 또 중국하고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었다면 이제 유럽이 EU가 전체적으로 중국하고 또 거리를 좀 좁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부님들이 잘 판단해서 깨워서 이걸 봐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미국 일변도, 한국 일변도가 아니라 최근에 유럽 시장도 올랐어요. 미국 시장은 내리고 그 모든 게 미국 시장의 밸류에 대한 논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그로 인해서 세상의 인심을 잃으면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가 변동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또 너무 많이 내리는 미국 지수에 대해서 반등하면 또 몰라도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너무 겁먹을 거 없다. 그리고 미국 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하고 관련 없는 기업들 주가는 좋아요. 스포티파이 아시죠? 내린 게 없어요. 내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좀 이따가 이제 기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내렸다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글로벌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을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한국이든 뭐 상관없이 유럽이든 상관없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는 게 어떨까. 가장 강한 기업은 앞으로 정치안보 지형 변화, 기술 변화에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돈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돈은 강자를 따라가고요. 쓰는 사람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롭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 자체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돈을 벌 때는 약간 돈은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꾸 강자 편에 붙어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요. 아이고 저기 부도덕한데 저기 주가가 왜 오르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분들 저 나라 뭐 우리랑 별로 안 친한데 왜 주가가 저렇게 오르지? 아이고 나 투자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돈 자체는 정의롭지 않아요. 돈 자체의 속성은 끊임없이 탐욕스럽고 강자 쪽에 붙고 센 쪽에 붙고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센 쪽이라는 게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나라도 가리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러시아에도 투자하고요. 중국에도 투자해요. 또 중국에 있는 투자가들은 또 미국에도 투자를 해요. 미국의 뭐 스페이스X 뭐 나중에 상장할 거 대비해서 중국에 있는 막 큰 부자들이 주식 달라고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가치관 없어. 제 정의롭고 뭐 정의롭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돈이고 돈은 오직 돈을 벌 것 같이 강한 기업 쪽으로 강한 나라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옳고 그름에 선악, 착하고 악하고 또 옳고 그르고 이런 거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돈 벌어서 그분님들 돈 쓰실 때 선악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은 어디에 내느냐? 대한민국 정부에 냅니다.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고 유럽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그 나라의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거예요. 우리 그분님들이 해외 가서 돈 벌어오면 그분님들 나라에 애국하는 거라고요. 그거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걷어내면 훨씬 더 투자하게 할 때 마음의 부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그분님들도 야, 내가 어떤 나라에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잘하는 기업 주식을 산다는 게 이건 애국하는 거고 그 돈 벌면 이건 또 기회죠. 정말 기회예요. 그죠? 그럼 왜 한국 정부에 돈을 내야 되느냐? 내가 가령 중국에서 BYD 사서 30% 먹었는데 중국 정부는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증권사가 수수료 받아가고 왜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국가 간에 서로 이제 외교 관계로 이중 과세 방지 협정도 하고
그래, 너 국민들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껏 돈 벌어 가도 괜찮다. 그 대신 우리 국민도 너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게. 그런다는 거죠. 그거 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분들 그거 꼭 알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애국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주는 왕서방이 부리고 돈은 우리가 먹는 현명한 그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